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김영선님, 이사야님, 오승호님 등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하나같이 비모닝, 비오는 월요일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세요. 예. 대체 봄은 언제 오냐? 오늘도 좀 쌀쌀한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제이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광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에 갔죠. 네. 그때 조진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일단은 환영, 하지만 기대에 미칠지는 지켜보겠다라고 광주 민심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광주에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정치적 행보일까 진심의 행보일까 요걸 가를 요인 제이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적 행보일까 진심의 행보일까를 묻는 건 정치적 행보에는 진심이 안 담겨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금요일에 조진태 상임이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요. 네.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원 씨가 5.18 광주 그 묘지를 이제 참배를 하는 걸 두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회고록에 담긴 그렇죠. 막말도 수정하지 않았다. 노태우의 회고록에 담겨 있는 진실과 거리만 내용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렇죠. 왜 여기만 찾아오느냐? 네. 저는 거기에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정말로 진정성 있게 광주에 다가가는 모습은 진실 규명에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느냐. 특히나 국회의원들 같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진실이 규명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른 또 후속 조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입법권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결국 이걸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가는 것도 행동이긴 하지만 그 행동에 진심이 담기려면 그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여의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오늘 중요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네.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재판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좀 바꿔달라. 네. 그래서 바꿨잖아요. 네. 안 간대요. 왜요? 이유도 안 밝혔어요. 그래요. 제이비가 시원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한마디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게요. 전두환 씨를 향해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귀 열고 들어서 뭔가를 바꿀 여지가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기대감이 1도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쥐락펴락하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전두환 씨는 엿장수도 아닙니다. 느렸다 줄였다는 엿장수도 아니고 그냥 전두환 씨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에 맞게 행동해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튼 재판은 열린다니까 주목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5.18 진상위원회 조사 결과도 좀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예. 진상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섰을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첫 번째 주목할 뉴스를 가야 되는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무총리 공간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들을 모두 안고 가긴 힘들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3명 모두 안고 가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임명 강행 시 오만과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고 총리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게 이제 오늘 정치권에서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점도 있지만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을 맞은 취임 사진.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인데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2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을 보류를 시키고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어요. 그잖아요.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한테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악재라고 봐야 되죠. 그럼 악재는 빨리 끊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하루라도 빨리 끊는데 하루라도 늦게 지금 늦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일까? 이 점을 봐야 되고
역시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한동 전 총리 빈소 조문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걸 여기에서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공개적으로 무엇인가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음흠. 이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그건 비공식적으로 비선을 통해서 청와대에 조용히 전달이 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어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고위 당정 만약에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대목일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이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연설 내용이 뭔가 뭐가 되겠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 나오는 대로 어떤 연설 내용이 설정이 된다면 임명장을 강행을 하면서 연설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많은 언론이 연설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연설에 이 이야기가 담기면 그건 지명철회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명철회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왜? 네. 지명을 잘못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낙마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자진 사퇴 형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데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에 한 명이라도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안고 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신 거죠? 뭐 3명 전부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3명 전부는 쉽지가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1명 정도는 그 낙마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정말로 민주당의 기류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형식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민주당의 일단 공개적인 입장, 아니, 전체적인 입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비공개 의총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뭔가 논의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의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은 11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자진 사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4주년 그 기념연설 이후에 네. 따라붙는 야당의 논평이나 언론의 그러니까 논평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걸로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청와대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이에요. 네. 또 오늘 아침 한 조간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꼭 밝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자들을 지명한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면 국민 여론을 좀 돌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거는 임명 강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명 강행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4주년 그 연설과 기자회견.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 뭐 그게 설령 쇄신의지든 기조 유지든 뭐든지 간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참 고민되는 아침일 것 같은데 네. 집권 오늘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글쎄요. 그게 쇄신일까요? 코로나, 부동산, 한반도 문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그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주된 요인은 부동산하고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과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해서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어떻게 그러면 정부가 담보할 것이냐. 이게 핵심 국정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점은 여기에 맞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장관들의 앞날이 더 궁금해진 아침이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지금 6786님이 예.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스스로 물러남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반면에 온집님은 고위공직자는 자질보다는 능력입니다. 자본체제에서 고위직의 청렴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매일경제가 보도한 게 있던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17개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권고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라. 간단히 얘기를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량도 줄었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수입도 줄었겠죠. 그랬겠죠. 바로 이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한 해 순손실이 1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과 19년의 순손실은 얼마였냐면 5,389억과 5,865억이었으니까 거의 2배로 뛴 거죠. 순손실이.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재정지원금으로 1,881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2018년 1,134억, 2019년 1,300억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역시 적자가 그러니까 커지니까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를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린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권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지금 대중교통요금 결정 주체는 지자체예요. 근데 지자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중앙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러겠느냐. 이건데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첫째, 보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요금 오르면 표심이 어떻게 갈까 네. 걱정을 영향을 했으니까. 미치겠죠. 예. 자, 그러면 보선이 끝났으니까 그럼 바로 인상으로 들어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곧 또 선거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자, 과연 강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차적이지만 힌트가 되는 체크 포인트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인상 권고를 한 시점이 지난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왜 그럼 보선 끝나고 했을까? 대충 그림 나오는 거죠. 어차피 국토부도 보선 전에 해봤자 어차피 안 먹힐 거다라는 걸 알고 네. 보선 후에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좀 약간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시민들 중에는 반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참 해결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냐 저 돈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재정지원금을 준다는 걸 어디서 주겠습니까? 세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저 돈이라는 얘기인데 다만 직접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냐 간접 나가는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해결책 있을까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지금 올 한 해도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해 순손실은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누적 적자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감당 가능하겠느냐 이게 문제겠죠. 인다님이 국민들도 다 적자야. 아 너무 가슴 아픈데. 네, 그러니까요. 이걸 참 해결책이 없는데 김영선님은 솔직히 우리나라 대중 요금은 좀 싼 편이다. 뭐 요거는 뭐 각종 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요걸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요걸로 이제 들어가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그냥 그 뭐 시장선에서 뚝딱 하루아침에 결제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위안해 가지고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논란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뉴스도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입양된 2살 여자아이가 뇌출혈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30대 양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료진은 머리에 큰 외상이 없는 걸로 봐서 머리가 크게 흔들려 뇌출혈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이제 자발적인 움직임마저 없고 이제 그런 상태, 머리가 크게 흔들렸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지 않았을까? 엉덩이, 등 쪽, 또 가슴 쪽, 또 귀 쪽으로 해서 목하고 그쪽으로 다발성으로 멍이 들어 있었는데 쉽게 이렇게 다치는 부위가 아닌 뭐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시기가 틀린 멍들이 많이 있었어요. 멍자국은 발생 시기가 서로 달라서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시달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발생을 한 거죠. 아동학대 사건이. 네. 그잖아요. 뭐 지금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뭐 이제 사실관계를 쭉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또 제2의 정인이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던데. 네. 뭐 그러니까 물론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러겠죠. 뭐 네. 특히 입양을 해놓고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거의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 높아심 한 말씀만 드리면 입양을 학대의 원인으로 몰아가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죠. 예,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아동학대 발생한 가족 가운데 입양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입양과 아동학대를 연결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목한 게 이제 바로 그 시점인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지난 8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정인이 사건 외에 여러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언론에 의해서 대서특필된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뭐 칭얼댄다는 이유로 했다는 거잖아요. 칭얼댄다는 이유 때리고 막 했다라는 건데 네. 왜 이런 현상이 그럼 나타나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자기 집안에서 그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사회적 감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감시라고 하는 것은 학대가 벌어진 다음에나 이제 그 뭔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러면 이제 그 학대 가해자의 양식,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기돼야 되는 문제는 이건데 참 이걸 그냥 막연하게 인간성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본질은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계신데요. 파스쿠님은 법이 말랑해서 그래. 라고 해주셨고 CK제이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들과 함께 TK님은 JB의 높아심에 동의합니다 해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입양을 왜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좀 제도적인 정비 필요할 것 같고요. 빨리 아이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칭얼거려서 때렸다. 이거는 정말 양부의 변명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기가 빨리 깨어나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불어서 14일이 사형 구형을 받은 정인이의 양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14일이. 네네. 예. 뭐 강력한 처벌 못지않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제발 촘촘한 안전망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덧붙일 말이 없고요. 참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또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좀 답답하네요. 네, 그렇죠.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